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8시 57분입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채팅창에 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쎄합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맘에 보고. 네? 맘에 보고. 맘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저는 이렇게 지었어요. 아마에메. 아는 뭐. 아마존, 어. 마이크로소프트, 예. 애플, 메타. 예. 아마에메.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본다는 얘기. 다 본다. 봐봐야지. 그럼 뭐 하나 빼요? 일정 그렇게 빽빽하게 가져오면서. 그거 뺀 거예요. 절반 만들고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면은 마만 보면 될 것 같아. 메타는 이미 포지셔닝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울 것 같지는 않고 마는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전략.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아니면 크게 가지 못한다. 자, 오늘도 보시면 살짝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막판에 다우존스가 뭐 마이너스 0.12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 섹터맵 보시면 되게 초록초록해요. 네.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에 그 유가 에너지 유가 쪽,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주 조금 빼면 나머지 거의 다 초록초록 하거든요. 근데 지수 빠지잖아요. 오늘 또 이제 선물이 야간 선물부터 마이너스 0.64 빼갖고 네. 마이너스 시작을 할 건데 핵심이 뭐냐? 음. 수급 주체가 빠지면 시장은 가기가 쉽지 않다. 아. 상방이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근데 수급 영향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왜냐면 특히. 그쪽이 워낙 포커스돼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항상 그걸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왜 물개박수 쳤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건 이제 끝날 때쯤 네. 말씀드릴게요. 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물개박수 엄청 크게 쳤습니다. 오, 와. 깜짝 놀랐어요. 축가를 모두가. 너무 잘 불러서 그런가? 어? 주가를. 너무 잘 불러서 그런가? 주가 너무 잘. 그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좋은 일도 생기고 우울해하면 나쁜 일만 더 생겨요. 예상한 축가하기 한 수개월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박수 치고 열심히. 됐던 역시 것 상반기가 행복했더니 이제 이런 일이 레깅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지만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땡땡땡 이제 치고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0.76% 또 하락. 사실은 어제 저희가 박수 치면서 너무 그래도 올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창원 본부장님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김장현 본부장님은 떨어지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도 베팅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0.7%, 0.9%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2740선에 지금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4% 마이너스 804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살짝 탐색전 하다가 이제 10시 지나고 나서부터 좀 정신 차리고 방향성을 잡아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시가총액 상위주가 1위부터 24위까지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상승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가장 많이 하락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2% 마이너스로 19만 1,4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1% 떨어지고요. 삼성물산도 1.3%, 신한지주도 1.6%, 현대모비스도 1.3% 밀리면서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오르는 거는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뭐 이거는 대왕고래 이슈 때문에 어쨌든 1%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코스닥에서도 흐름은 비슷비슷한데요. 엔캠, HLB, 에코프로 요거 강보합 빼고는 나머지 다 마이너스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그리고 리노공업이 1.5%로 가장 많이 빠지고 이오테크닉스가 3%, 테크윙이 3.3%로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YC도 어제 좋았지만 오늘 3.5%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런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굳이 갖다 붙여야 되는지? 굳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미국장에서의 뭐 엔비디아 차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미국의 기술 요 딱 보시면 이게 7월 11일이에요. 7월 11일이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한 것도 7월 11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혼자 나와서 얘기할 때 외국계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지금 미국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딱 7월 1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쪽에서 기술주가 돌아오지 못하면 네. 똑같이 여기서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선선 그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쭉 내려왔잖아요. 똑같이 하이닉스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계 수급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는 영국계가 많이 들어왔지만 막판에 이제 2, 3, 4, 5, 6은 다 미국계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반도체가 박살나면은 여기서도 반도체가 잘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매크로 지표들도 확인해야 되지만 얘가 추세적으로 돌아서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나라 수급은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온 거를 제가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네. 우리나라 전체 수급 중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합해도 18조, 17조 수준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절반만 튀어나간다고 해도 10조 물량을 받았는데 그거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지면은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아도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시면은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완전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어요. 7월 11일은 여기지만 고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중장기 이평선들도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만 계속적으로 상승률이 나올 수 있겠는가가 저는 계속 물음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돌아오면은 지수는 상당히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 외국인과 선물이 대거 거기로 다 들어가서 증시를 올렸는데 이렇게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다 빠지는 거고 거기서 다 빠지면 지수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내려온 거에서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개별주든 가겠지만 지수 단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수 단위 떨어지면 우리가 다른 산업군들에서도 상방을 볼 수 있는 룸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조금 오르면 이전처럼 막 쭉쭉쭉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오르면 불안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럼 연속성이 떨어지고 순환매가 나오고 이슈 나면 또 거기서 와 하다가 또 저기 가서 또 와 하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하이닉스, 삼성만 박살나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러면 또 뭐 바이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로테이션이 되면은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죠. 네, 라고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동접자랑 우리 채널 말고도 한국경제, 매일경제, 815 뭐 이런 동접자 보면은 이 주식 자체가 꼴배기가 싫은 많이 거죠.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덤벼도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 버는 장이다라는 판단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장 영향도 또 받으면서 IT랑 그쪽 빅테크 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이 좀 안 좋은데 스타벅스 맛있게 드시네요. 이거 제 선물 받아가지고 우와! 이 와중에 선물 오늘 갑자기 받았어요. 이야. 애인이 생겼나 봐. 김영란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3만 원, 3만 원, 3만 원. 올랐어요. 5만 원으로 물가 5만 원 인상. 올랐어요? 네, 물가 인상. 네. 우리는 아무 이해관계 유튜버 일개 유튜버가 무슨 김영란법입니까? 올랐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건데. 올랐습니다. 5만 원. 알겠습니다. 요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뭐 매일 저희가 뭐 같이 네. 하루에 2번 방송하니까 골고루 사고 있으면 돼요.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또 한 번 SNS텍, 테크윙, PSK 홀딩스 반도체 소부장들은 그거 건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렇죠? 취약하죠. 예전 상반기 센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이 안 되면은 그 주식을 갈 여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포트에서 그 현금 40% 빼놓고 60%, 네. 거기에서 22%가 인도, 22%가 반도체 포함한 전력 포함한 거 22%. 근데 제약바이오가 14%, 다른 거 11%, 10%, 10%, 10% 이렇게 있잖아요. 골고루 갖고 있어서 하면 돼요. 여기서 잘 안 올라가는 거 시간 두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전고점까지 빨리 갈 수 있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어디 거기 소부장이 웬만한 소부장이 그렇죠. 그 컨피던스 레벨이 높은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애플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엔비디아 빠진 이유는 애플이 그 저기 애플 인텔리전스 할 때 거기 반도체 칩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엔비디아 거 안 쓰고 네. 그 구글 거 쓴다고. 그래서 구글 주가 오르고 엔비디아는 빠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애플 AI를 기사 가져온 거 있어. 나중에 애플 AI를 자기네 서버에서 돌릴 때
구글 거 칩을 쓰겠다. 구글 그 텐서 그거 하는 거 뭐야? 구글 그래요? 그거 구글 한다고 칩도 같이 비빌 수가 트레인 있나? 그렇게 트레인 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도 안 좋은 뉴스지. 진짜요? 엔비디아한테는.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아니 엔비디아한테 영향을 바로바로 받는 건 받으니까. 센티먼트 영향이 있는 거지. 센티먼트. 사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전체적인 모든 주식한테는 중요하지 않는데 엔비디아 빠져서 주가 빠진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장에서 빠진 거는 네. 전체적으로 혼조였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셀 2000도 조정이 나왔어요. 음. 사실은 러셀도 많이 가다가 오늘 한 2%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겉으로는 혼조인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주식은 별로 파지티브하지 않은 그 속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오릅니다 일단. 물론 당연히 다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의약품이 그나마 제일 네. 방어를 많이 해주고 있고 0.2% 상승, 부강약품, 종근당, 뭐 국제약품, 뭐 이런 종목들,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애들 빼고 아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어요. 음. 제약바이오 어느 증권사에서 제목이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제약바이오 갖고 있다면 제목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 이상 더 할 말 없어. 제약바이오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 그거 바뀐 지 한참 됐는데 이미 바뀌었- 아니 리포트는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매일 하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 자기가 그래도 오거나이즈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조금 늦었잖아. 우리는 매일 하니까. 늦었다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나타내는 센티먼트가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해서 쏠림 심화와 거대해진 시가총액에서 여기 뭐 종목을 삼성바이오로 셀트리온,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JW 중해제약, 동아 ST 네. 각각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증권 나온 거 리포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애들 셀트리온 제약 살짝 올라오고 그러니까 방어를 그래도 해주는 애들은 역시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근데 제약바이오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버릴 것 같으면 조선방산 그리고 뭐예요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 안에서 뭐 네, 그렇죠. 잘 진짜 잘. 선별해서 고를 수 있으면은 고르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나는 이 장이랑 성격이 아예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그런 날 요즘 같은 날에는 아예 그냥 쉬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선물에서 2천억 외국인이 던지는 게 2,500억 초반에 던지는 게 좀 불안불안하면서도 사실 어제도 초반에 외국인이 한 2천억 던지다가 네. 막판까지 가면서 이제 3, 4천억 정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미국장이 저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일 같은 경우는 네. 미니 S&P랑 나스닥이 플러스권 0.67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미니 나스닥이 0.4%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센티적으로는 좀 영향이 클 거고 그다음에 현선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야간 선물이 오늘 빠진 수치가 전일 종가 현물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탱고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되는 거를 말하는데 선물이 원래 현물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되는 역전 현상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한 0.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평균값이 0.8에서 2 정도는 계속 평균값을 유지했어요. 그 갭 차이를 유지해줘서 늘어나면 현선물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상승이 나오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벌어지려면 선물이 올라가거나 현물이 더 떨어지거나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현물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인즉슨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질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의 누적 매수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2조에서 5조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2조에서 사실 마이너스 5조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를 자꾸 까먹는데 다시 그 부분 다시 천천히. 네. 2조에서 5조 어떤 게? 선물 누적 외국인 선물 누적. 네, 외국인 선물 누적이 밴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5조에서 2조 그 다음에 2조부터 5조 제가 왜 이 밴드를 굉장히 큰데 이거는 왜 한 번에 했느냐
이전에 마이너스 5조에서 0조까지, 그러니까 보합까지 올라오는데 딱 4개월 걸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순식간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 반도체가 굉장히 약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선물의 수급 자체가 깨졌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방이 언제든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반도체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수급들까지 빠진다면은 지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지지를 하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100불대까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현재 주가 대비 한 10%가 넘게 빠지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10%가 넘게 빠지면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빠질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급 이탈이 최대 마이너스 지금 시점이면 5조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데 5조가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지수 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를 염두를 안 해놓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뭐 우리가 실적이 기술줄이 당연히 잘 나오면은 그런 가정 자체가 없어지지만 지금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나올 건가에 대한 최악의 상황들을 한 번 정도 염두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선물 지금 좀 나쁜 상황이고 선물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 뭐 거기에 따른 좀 일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월말이니까 월말 거래일 청산해서 월봉 만든다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네. 지금은 미국장에서 정확하게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지지를 하려고 막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음봉 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차익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월봉에 대한 마무리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수급적인 이탈 그리고 올라왔었던 주 배경 자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돌림을 반대로 작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반작용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 시나리오가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지 어느 정도는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진짜 안 좋긴 한데 대형주의 하락세는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니네요. 비슷하네요. 예. 한진칼 4% 마이너스,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뭐 요런 애들 3, 4%씩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SK 스퀘어도 하이닉스 밀리니까 같이 3% 빠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3% 마이너스 13만 3천 원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은 태초마을로 돌아가 버렸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50%인 그런 소부장 종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껴요. 이게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하든 그런 부분 주식은 일단 국장에서는 영순위로 가져야 될 소양이 눈치랑 냉정한 손절 마인드 약간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나 속이는 건가 생각하면 이틀 만에 갑자기 뭐 마이너스 10% 20% 빼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거고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기민하게 딱딱 전해드리면 또 좋은데 또 그거를 바로 또 얘기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섹터 있을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오늘 뉴스가 없었어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리포트도 아까 제약 쪽 좋다 뭐 후행적으로 방산 뭐 저 한국항공우주 리포트 나오고 뭐 이런 리포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리포트조차도.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애플이 뭐 그 구글 거 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오픈 AI가 파산할지 모른다 뭐 이상한 기사 하나 나오고 오픈 AI가 파산? 이따위로 하면은 1년에 한 70억 불씩 돈 쓰니까 네. 많이 쓴다고는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누가 사겠죠. 만약 그게 진짜 이슈가 되면은 그렇죠. 뭐 하여튼 기사거리도 리포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완전히 조용한 상태야. 네, 조용한 뒤에 상태. 마소가 있는데 설마 망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메인 이벤트는 오늘 내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두고 좀 웅춘다. 영어로는 좀 이게 웅크린다.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장이었고 그 영향이 한국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지표적으로는 유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75달러 됐습니다. 유가가 75달러 된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유가 75달러 뭐 새삼스러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장중에 1.56% 이상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8%로 끝났거든요. 그 유가가 네.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싸워서 뭐 그 유가 올랐다가 중국이 뭐 수입이 안 좋았다 그래서 수요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유가 측면에서 이게 하향 안정화돼서 더 빠지면 그렇지만은 75달러 정도면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고 뭐 새로운 건 없고 굳이 얘기하면 그 정도예요. 뉴스, 애플 뉴스, 유가 뉴스, 리포트 실적 나온 거에 대한 약간 늦은 사람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커멘트 그리고 메인 이벤트 앞두고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뭐 이런 분위기.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장도 뭐 그거 분위기 연속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여러 가지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제가 한 일주일 여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바닥을 어느 정도 2,755에서 2,710 정도 사이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선순위가 반도체 대장주이고 하더라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섹터의 비중이 전체 내 자산의 10%밖에 안 되는 지금 비중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10%? 1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형주하고 흐름을 맞춰서 가는 주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빠질 때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비중이 뭐 포트의 30% 40%고 어떤 특정한 그 소부장을 한 20% 25% 했으면 대책이 없는 거지. 네. 그건 장은 0.6% 빠지지만 본인은 한 2.5% 빠지는 게 연속으로 맞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없죠. 그거는 뭐 먼저 말씀드리고 자식구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장에 그렇게 흐름이 바뀌려고 하는 게 일주일 전부터 확연히 보였다. 이제 와서는 포트를 안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면은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저님께서 장이 이러니까 할 말이 없음 드립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저희랑 입장이 똑같습니다. 예. 상승 종목 290개, 하락 종목 550개. 코스 닥에서도 역시나 상승 종목 520개, 하락 종목 1000개.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뭐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하락 종목들, 상승 종목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게 뭐 KCTC, 산일전기, 뭐 동방, 뭐 이런 애들 오르고 그런 애들 올라봤자 동방? 상승폭이 5%, 3%, 7%. 뭐 이러니까 이거 뭐 할 얘기가 없지. 위메프 관련주. 이게 파란죠? 로지스틱스 관련해서 애들이 좀 꽤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말이죠. 이번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번 정도가 지금 분할에 들어갈 것이냐 어프로치를 천천히 하되 할 수는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실제는 경기 안 좋죠. 그거를 페드가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금리 인하 한 번은 분명히 해. 근데 그 스토리라인 근데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 갖고 그거를 애매하게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 그게 시나리오가 잠깐 없어졌는데 그게 실제 다시 올라오면은 그쵸. 그때는 진짜 그 지금 뭐 어프로치 그 저기 골프 칠 때 어프로치 살살하는 거잖아요. 30m. 어프로치의 시기에 엉뚱한 거 갖고 쳤다가 완전 개떡되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천천히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안 해도 경기가 생각보다 안쪽으로 이상하다는 상황을 그 테드가 갖고 있다가 금리 인하를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확 해버린다든지 경기 데이터가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맥도날드 주가가 올랐어요. 네. 실적 발표. 네, 실적은 개떡이었거든요. 네. 우리 더블 미스라 합니다. 더블 미스는 매출도 미스, 모두 미스, 영업이익도 미스. 매출 미스, 영업이익 미스. 주가는 꽤 올랐습니다. 네. 어저께 왜? 그 전에 한 17%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반등했냐면은 그 5달러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거예요. 5달러.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가격 전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가격을 더 이상 전가할 수 없어요. B2C라든지 우리 그 빅테크 말고는 그러면 뭐냐면 사실은 그 경기가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르거나 안 했으면 문제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말이 된다는 시나리오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번에 7월 말 하고 나서 금리 인하 9월 달에 해요 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9월 달쯤 됐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가 아니고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빼고 순수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GDP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의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 사가지고 좀 먹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롱텀으로 봤을 때 세이프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장담 못해요. 금리 인하는 3번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5번 하거나 50bp 한다면 그건 큰일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하면 좀 늦춘다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이거는 기분 시츄에이션 하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주가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일단 세이프하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응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아,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저희도 뭐 아니면 실적 좋거나 한국우주처럼. 파이팅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올라요. LG엔솔이 3%, LNF도 3%. 그리고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방산 중에서 카이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오늘도 가져가고 있어요. 3% 정도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2%. 오늘은 또 에코프로 머티도 1.5%. 오늘 실적 나오죠, 에코가 다. SDI와 함께. 아, 오늘 실적 나온 날이에요. 오늘 시작. 에코 맞네요. 전부 다. 당 2분기 실적 발표 주요 예정 기업 에코프로 HN, 머티, SDI BM, 까지. 에코프로, SDI, 롯데칠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맞아요. 금호타이어와 오늘 많이 나와요. 롯데정밀화학, 네. 하나시스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이런 애들 실적 맞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르는 거는 어떤 의미 둬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뭐야? 테슬라 오늘 좋았잖아요. 뭐 오르는 줄 알아요? 테슬라 좋았어요. 아 오늘 뭐 오르는 줄 알아요? 테슬라 좋았잖아요. JYP가 올라. JYP. JYP 아우 오르지. JYP 왜 올라요? 그저께부터 목표가 하향 리포트 또 나왔어요. 끝이라는 거지. 에? 끝에 가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하거든. 에이. JYP는 좀 올랐을 때 응원해줘요. 에이. 아이, 모를 수도 있죠. 조롱하는 거 영원히 보니까 내가 봤을 게 때는 어딨어요. 반등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어제 조롱에서 잘 간 거 뭐 있습니까? 산일전기. 제가 그래? 요즘 IPO가 잘 안 돼가지고 좋지. IPO는 좀 그런 것 시간에 같습니다. 상관 시간에. 근데 산일전기 얘기하자마자 20% 오르던데. JYP도 방법이 많이 없어. 조롱해줘야겠다. 에이 이게 무슨 주식이야 얘네 뭐 노래 뭐 한다고 이랬는데 JYP 오늘 오르는. 아 그 리포트가 하향 뭐 리포트 나왔는데도 올라요? 끝에 가서. 끝에 가서. 아니 근데 원래 엔터는 아니,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하반기 4분기까지 4분기부터 뭔가 좋아진다. 좋아지는 이렇게.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있었지.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또 재계약 나름대로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신규 IP가 많이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K 엔터에 대한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매력도로 화장품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네. 반대로 보면은 그게 또 우리 엔터의 인기를 또 실감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럴 수 약간 있죠. 그렇게 또 반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그런 되돌림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콘서트가 잘 돼서 엔터는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어제도 제가 신문에서 좀 좋은 뉴스도 깨알같이 투자하는 거 나왔잖아요. 리튬 네네. 투자하는 거. 근데 일단 테슬라가 어제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주인공이었고 뭐 JP 뭐 모건 스탠리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FSD에 대한 되게 좋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모델 2랑 FSD가 엮여서 이제 구독 경제가 잘 된다면 뭐 한 달에 500불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면은 뭐 여기도 한 번 정도는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산업이 어쨌든 끝난 거 아니고 또 ESS 쪽으로 또 엮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요쪽은 오늘 신문에 그거 있었거든요. CATL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CATL. 우리나라 이런 그 소재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비교를 봐라. 약간 요런 타이틀로 기사 조만하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하는데 제 타이틀을 안 들고 와서 가방에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자 뉴스 보면 나옵니다. 한경에 보면 나와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원래 이거를 왜 깔아놨냐면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수급 이탈이 꽤 나오고 있고 조정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충분히 또 그 힘을 응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자동차, 뭐 금융 조선 방산 요런 애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지수가 그래도 좀 단단하게 뭐 계속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위아래에서 상하단에서 좀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면은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펀더적인 부분에서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지금 기술적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넘버가 꺾이지 않으면 일단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은 좀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다른 산업군들이 받아주는 상황에서 지수는 크게 안 눌린 상태에서 선물의 힘이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다시 올라가면
요 선물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수 상단의 밴드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산업군들이 잘 올라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만약에라도 상승을 좀 둔화시켜주고 좀 어느 정도 위치를 만들어준다면 그럴 때는 그런 시나리오도 열릴 수가 있으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각각에서 어떻게 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서두를. 알겠습니다. 원종민 님이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5연속 1위 달성이래요. 5주 연속인가요? 제2의 BTS로 불렸었던 스트레이키즈? 네. 아, 제가 스트레이키즈 엄청 좋아하잖아요. 스테이키즈랑 세븐틴이 원래 그랬는데 세븐틴은 넘서로 많이 올라가 버린 아주 상황이고 나이스잖아요. 아주 나이스. 스테이키즈도 뭐 되게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스트레이키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5연속 1위 달성. 그로 인해서 JYP가 좀 올라간다는 거. 리엔님이 명예 2차전지 얘기하다가 왜 JYP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좀 이유가 뭐 명확하게 빡 있는 거 아닌데 약간 이게 왜 오르지 싶은 것들이 좀 오르는 것들이 꽤 있어서 빗도리님께서 술병 나서 이제 깼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 상황이면 계속 취해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자료 갈까요? 이거 장 지금 30분까지 일단 봤으니까 오늘은 요렇게 하자. 오늘은 요렇게 하자라는 전략이나 생각이 좀 있을까요? 그냥 하루 네. 취해 있자. 술병 나 있자. 취해 있으면 안 되지. 취해 있으면 안 되네. 근데 빗도리 형님 대단하시다. 9시 반에 지금 술병 나서 지금 일어나시면은 새벽 전업 한 투자자분이시죠. 3시에 주무신 거지 뭐. 2시나 3시. 예. 나도 어제 3시에 잤는데 대단한 형이네. 자, 코스피가 0.63% 마이너스, 코스닥이 0.2% 마이너스인데 두 분의 뭐 이따가까지 전략을 좀 들어본다면 지금 상황까지 봤을 때는 어때요, 김장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맞아야겠다. 네. 뭘 맞아. 오늘은 죽지도 말고 팔지도 어저께 말고 올라간 게 얼만데. 죽지도 말고 팔지도 않고 그냥 트레이딩은 가만히 알아서 하시고요. 스킬이 있으면 이 와중에도 하겠죠. 트레이딩 빼고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다. 트레이딩 빼면은 많이 빠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0.8, 1% 빠지면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또 보합되면 또 그때 사면 또 늦을 수도 있고 그걸 알아서 하시고 현금 적당히 조금 하시면 돼요. 보노님은요? 역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흘려 보내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금부터 안 들어가신 분들은 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변수 포인트가 많고 우리가 이제 제가 2.65로 잘못 말했었던 그 GDP 2.8인데 어쨌든 GDP로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GDP로 흔들리는 거에서 불안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고용을 확인하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게임 빠친코 땡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그게 하셨으면은 조금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미국장 흐름 보시고 뭐 흐름 너무 좋으면 그날 뭐 잠깐 트레이딩 잠깐 했다가 그날 오전에 다시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성향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고용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뭐 7월엔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8월에 요번에 이제 FOMC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나왔을 때 그리고 고용이 어쨌든 너무 잘 나오면 또 파월에 또 초치는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할 때 어떨 때 좀 된통 얻어맞냐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확신할 때 보통 뒤통수 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금 여론들이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나 ADP가 만약에 너무 좋게 나온다 이러면 또 이렇게 마팅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방망이가 나를 때릴 수 있구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변수 포인트를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 당장 이 지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모두 다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막 손가락 막 못 참겠다. 그럼 한 주만 사세요. 오전에 한 주 사고 잠깐만요. 이따가 한 주 사고.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기 싫은데 사실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금리 인하라는 요소가 하나 있는 거고 경기 침체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경기 침체 안에는 뭐 ISM 제조업 지수에다가 서비스업 지수에다가 고용에다가 뭐 여러 가지 소비 지표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자,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하는 건 100%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센팅이 안 좋은 거는 경기 침체가 와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는 게 결국은 이게 무너지는 시나리오로 가서 그거를 불안해하는 건데 오히려 고용이 잘 나오고 경기가 좋다라는 그 GDP가 뭐 2.8% 나오고 이렇게 그나마 생각보다 좋다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나리오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참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용도 적정해야 되고 GDP도 적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적정해야 되는데 GDP가 요번에 2.0이 예상치였고 그 전이 1점 몇이었거든요. 근데 2.8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GDP는 갑자기 뻥 하고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때릴 때 어떤 것들을 주 요인으로 봤냐면 GDP랑 고용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인데 반대로 말해서 GDP랑 고용이 너무 좋으면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9월에 하는 거에 대한 이견은 저도 없어요. 근데 9월 이후에 시장이 바라고 있는 거는 11월과 12월에 연쇄적으로 빠방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월 입장에서 경기도 GDP도 너무 세고 고용도 너무 세면 조금 더 내려오는 거 볼까? 근데 지금 너무 세다는 컨센서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꺾인 그런 지표들이 되게 많아서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이제 고용이 이번에도 세게 나오면 실업률이나 이런 것도 좀 되돌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2분기 GDP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쉘터 떨어지는 거 보고 하자. 혹은 지금 이게 둔화율이 월로 봤을 때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아직 둔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굉장히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시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빅테크 떨어지는지 캐펙스 줄어드는지 AI가 실적 나오는지 고용이 깨지는지 금리 인하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누가 되는지 전쟁 나는지 계속 되는지 그 전쟁도 지금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복 공습했습니다. 보복 공습. 보복 이스라엘 헤즈볼라 보복 공습. 이것도 중요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if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장인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자료 다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오늘 뉴스도 없고 리포트도 없고 네. 그냥 장의 흐름대로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질문 드려도 되나요 혹시? 네, 그럼요. 네. 맥도날드도 얘기했고 뭐 다 얘기했네. 네. 행복한 서울 남자님께서 네. 이거 되게 본부장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하나로 추렸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수익률이 한 자리까지 빠졌다. 네. 더 맞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더 맞아도 하시는데.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버텨도 될까? 혹은 그냥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앞으로 답을 안 하죠. 와. 그러면 오케이. 한미 잡혀가. 그럼 여러분은 그 파는 거 아는 자, 거로 질문을 제가 그죠. 정통 앵커처럼 아. 정통 앵커처럼 잘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미반도체까지 3대장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한미반도체 거기서 빠집니까? 지난주에 실적 다 발표됐잖아요. 네. 실적 잘 나왔거든요. 아마 영업이익이 곽 그분이 한 거보다도 그거는 뭐 평균이나 비슷비슷한데 한 20% 잘 나온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네. 근데 꿈쩍도 안 했거든요. 좋은 게 반영이 안 될 때 이상한 거야. 나쁜 게 반영이 되는 거는 많이 받는 데만 저가 매수를 하는데 이건 뭐 미리 빠져놓고 좋은 게 발표되는데 반응을 안 해. 그럼 새롭게 접근하는 거는 일단 시차를 두는 게 맞죠.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이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냥 원칙대로요. 손절 원칙을 작게 지키고 그다음에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20% 이상이면은 그 자체에서 손절매 가기 전까지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결단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기 한미반도 특히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한반도체 한 30%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저기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조선방산이라든지 이런 거 안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포트폴리오 한 10개, 9개 이렇게 8개 정도 이렇게 또 한 5개 정도 핵심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준수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놔도 지금 방어하고 가기 어려운데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갔을 때는 뭘 대답을 할까요? 자, 그러면 방법이 없죠. 반대로 여쭤볼게요.
TSMC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빅테크도 지금 이전에 개미털기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20% 이렇게 아니. 잠깐 보세요.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반도체나 그 저기 테크 쪽이 합해서 그 100 현금 40% 놔두고 현금 합하면 1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돼요. 지금 10%밖에 안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빠지면 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기 그 제가 2,900 안 간다 아니면 저기 그 반도체 IT 다른 쪽으로 스프레드 한다라고 한 열흘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저 사람 혼자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안 들었겠죠. 그럼 이미 한쪽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에 어찌할 도리가 없고 비중이 너무 많으면 종목별로 비중이 많으면 실적이 반영이 안 되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든지. 근데 절대로 물타기는 아닌 것 같고. 물타기 개념 아니면 불타기 왔다 지난다 내가 그냥 마이너스 1% 짜증나 플러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TSMC도 안 들어먹잖아요. 근데 TSMC가 잘못한 거 있어? 예, TSMC는 가이드까지 좋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어저께 얘기했지만 그 사이클이 고점이라고 얘기할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은 알파벳에 의해서 오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메타 엔비디아 이렇게 수수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들어보기 전에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로 일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들어보기 전에 나는 미리 베팅을 했는데 딴 사람이 베팅 안 하면은 미리 들어가서 묶이는 거니까 비중을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나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싫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안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 비슷하니까 제약바이오하고 저기 방사능하고 이런 쪽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오늘 미국도 봤습니다만은 그 많이 올라가면은 그 헤어컷 아니더라도 프로핏 테이킹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감안해야 되는 게 이게 어렵죠. 주식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그래도 30-40%를 항상 가져가는 게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래서 한미반도체가 아니고 어느 테크닉이다. 근데 그 많이 좋아서 올라갔어. 따라갔는데 내가 물려서 마이너스 8.5% 됐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3% 되고 또 그 다음날 한 5% 올라오면 마이너스 5%, 2%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똑같은 거거든.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넘버를 제가 알고 있다 치더라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한 주, 한 달에 그거의 임팩트는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호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본호님 자료 한번 볼까요? 신문 오늘 어떤 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 이게 조만하게 나왔는데 요 이제 헤즈볼라 보복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채팅에도 이게 있었어요. 축구장을 공격을 했었어요. 요 헤즈볼라에서. 네, 그래서 사망자가 12명, 사상자가 12이나 나왔었거든요. 이스라엘한테. 네, 그래서 이게 그 후속 조치로 또 쐈는데 이제 거기서 두 분이 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지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는 막 일면으로 크게 나왔다가 저번번에 이제 고원에 있는 축구장 공격했을 때는 한 반면 정도로 나왔다가 오늘은 요즘 지똥만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요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요게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공격을 하면 미국이 막 그 심판처럼 좀 참아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고원에 그냥 축구장에 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할 말이 그렇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보복하니까 어쨌든 뭐 약간 좀 두둔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커지면 증시는 어쨌든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이 나오면 이게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한켠에 이걸로 무조건 박살난다가 아니라 요게 확장이 됐을 때는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 요거 뉴스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세력인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는데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이다 네. 라고 경고한 만큼 레바논이랑 또 이란이랑 붙어 먹어서 그렇죠. 또 중동의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네, 그렇죠. 지금은 아직 뭐 전혀 뭐 증시에는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그런 게 안 나올 때가 더 위험한 거죠. 원래 이 정도면은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인기 투표에서 지금 5대5 5대5 해리스. 해리스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돈 엄청 모았다고 해요. 일주일 새에 뭐 2억 달러. 2억 모았다고요? 2억 달러. 2억 달러. 와, 돈 엄청 모았습니다. 예,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몇 시간 만에 한 3,500억 모았다가 지금은 2억 달러까지. 예,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데 또 김장렬 본부장님 포트에 인도가 많잖아요. 인도 인도. 펀드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인도 커리는 진짜 맛있는데. 난하고. 커리도 맛있는데 주식도 지금 재미가 엄청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우리나라에 수급이 들어온 삼성전자로 수급이 들어온 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삼성이 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상대 나라들보다 너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저가매수 한 부분에서의 뭔가 이벤트 이렇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도나 이런 쪽이 너무 잘 나가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돈을 부어놨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는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 돈 갈 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좀 주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주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여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신문 기사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ETF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몇 천억씩 돈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제 주변에도 와, 일본 여행 가서 막 명품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죄송해요. 네. 인도 펀드에 네. 저거 뭐 돈 많이 몰렸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ETF에서 인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살 수 있는 ETF 있어요? 있어요.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을 그래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어. 삼성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이면 코덱스가 붙어요. 네. 코덱스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그리고 아. 미래에셋에서의 타이거 미래에셋 타이거죠.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또 코덱스 인도 타다 그룹도 있고 타타 그룹. 네.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도 있고요. 음. 뭐 여기 내용 보시면 여기 안에서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되고 그것도 너무 힘드시면은 최근에 이 증권사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하나 인도에서 치시면은 그 키워드 치시면 관련된 종목 ETF 막 다 소개해 주거든요. 그런 것만 이용하셔도 뭐 이거 찾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핑프하지 마시고 오케이.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니프티 피프티. 네. FT50. 50-50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부자만 돈 쓴다. 네, 해가지고 부자만 돈 쓴다. 전 미국- 쓸 돈이 없어요. 그래요? 아까 일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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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사갖고 온다고 해요. 와. 왜냐면은 일본이 그 우리나라보다 한 30% 30% 좀 싸게 팔거든요. 네. 그런 것들 노리고 가시는 분들 많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엄청나게 뭐 비싼 거는 많이 쓰고 아닌 거는 뭐 팍팍 안 쓰고 약간 이런 거에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구나.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소비가 냉각된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부자만 돈 쓴다.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 주도주 다음은 이게 제일 좋지 않은 제일 볼 때마다 승질나는 약간 이런 건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변곡점일 때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도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다음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찾는 듯한 그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런 뉴스가 나올 때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AI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진짜 갈아탈 건지 요럴 때는 좀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요게 결정되고 나면은 언플이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의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돼서 나와서 얘네가 상대적으로 막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상당히
공포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 잘 중심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반드시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산업이 잘 되는 거랑 주가가 가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잘 된다 그러면 주가가 가는 거야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잘 나오면 그게 또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AI 산업이 이제 태동기여서 시작한다는 거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주가의 밀물과 썰물이 1차적으로 한번 왔다가 지금 빠질랑 말랑 하는 그 시기라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AI와 우리나라는 이제 하드웨어니까 반도체는 한번 1차적으로 큰 파도는 끝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끝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 전부터 눈치 빠르게 샥샥샥 딴 걸로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 피해를 덜 보셨을 거고 또 밑에서 주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수익권일 거고 그러니까 눈치를 먼저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0.75% 마이너스. 오늘은 요 정도인 것 같네요. 0.8% 마이너스. 코스닥은 0.7% 마이너스고요. 선물 매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아까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3,300억. 아까가 2,500억 정도였는데 3,300억 매도 물량이 더 늘었고요. 현물 매도가 더 늘었습니다. 아까는 몇백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1,400억 외국인이 던지고 있고요. 기관이 이놈들 이게 단타 수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올랐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3천억 가까이 기관이 팔아치우고 있는 거래소에서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257억 팔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아까보다 더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는 대형주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은 중형주가 더 많이 물리네요. 특히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요런 종목들 LS 요런 종목들 변압기 전력 관련된 애들이 한 6%에서 9% 정도 밀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8% 12만 6,500원 추세가 아예 무너져 버렸네요. 지금 121선도 깼으니까 추세는 완전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5.5% 마이너스, 하이닉스도 4% 마이너스. 에휴, 접어라. 아니 이따구로 해놓고 무슨 금투세를 건네 만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유 나 모르겠다. 아유 카메라 꺼주세요. 나가. 나도 하기 싫어. 다 따인 것 같아. 명민진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다 빠진 것 같아요? 명민준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다 빠진 것 같다. 여러분, 아까, 민준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오르더라.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확실한 시그널들 다른 경제방송에서 보는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게. 미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힌트를 얻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잠깐 나가세요. 우리 셋이서 할 거니까 막걸리 끼고 할 거니까 다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오웬 진짜 뭔가 사탕이라도 들고 와서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억텐으로 이거를 막 끌어올려서 이분들도 지금 힘이 없고 우리들도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힘이 맛있는 거 들고 다니시네. 땅콩 사탕. 우리들도 힘이 없는데 이거를 막 저는 딱 들어와서 오늘은 개장이니까 파이팅해서 10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개판이면 특히 자생력 없이 옆이 무너지니까 나도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이걸 대하는 거 보면 여기서 뭐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되나? 소득이 어디 있는데 누가 몇 명이나 버는데 저기요. 네? 원래 네. 국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국가 자체를 위해서 세금을 뺏는 겁니다. 전쟁을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버는 돈의 80%를 다 토해내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율이 70%돈 많이 버는 사람 90%를 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짜증나게 해서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 AI가 이슈고 금리 인하가 경제가 내려가는 걸로 하면은 아직 참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더 한켠에 두는 게 아까 그래서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신경 안 쓸 때 신경이 쓰이는 거가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AI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누가 어떤 무서운 애들이 이게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알아요? 나를 보니까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미리 걱정을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너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불안하면은 장에 나오는 게 맞아요. 인도 얘기했는데 난 지금 아까 그 얘기하면서 인도도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딱 들었어. 왜요? 너무 신문에 많이 나와서? 다 나왔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넣었는데 저도 안 늘려고. 그 다음에 N고도 많이 회자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지난주까지 넣었는데 이제 안 넣으려고. 제가 N하고 저기 인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원래부터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영타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근저에는 뭐냐면은 이게 글로벌이 경제가 탄탄하고 계속 설사 트럼프가 돼가지고 내년 초에 막 경기를 부양한다 해도 나중에 부메랑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베팅 많이 못해요. 현금을 항상 30-40% 가져가야 되는 짜증나고 그러다가 명민지가 한번 얘기하면 같이 짜증내고 이런 시츄에이션이 잘못하면 내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담담하게. 그러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손절매를 과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고 화내고 이러니까 손절매 못 하는 거예요. 손절매 해야지 다시 시작하지. 손절매 해라고 그 시간을 주는데도 안 하고까지 버티다가 손절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올라갈 때 비중 조절을 안 해서 안 했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익절 라인도 지수 명확하게 하고 그 깨지면 안 산다 막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에서는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절 이게 내가 자꾸 최고로 꼭대기에서 내 모든 걸 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비중 조절 하셔가지고 그 자금 조금씩 빼놓고 뭐 채권 좀 넣어놓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웃고 있다니까요.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고 네. 여러분들 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번에 그렇게 해보자. 요번에 못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해보자. 약간 요런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어제 그 서울경제 보니까 네네, 서울경제. 그 얘기 쇼츠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이랑 같은 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해서 돈을 계속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잃더라. 근데 지키려고 하는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잃진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창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쌓여다 보면 이게 되게 커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그랬는데 스몰 스텝을 해야 되고 스몰 스텝은 영어서 죄송합니다. 작은 움직임을 발걸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거든요. 작은 스텝은 지루해요. 한꺼번에 왕하는 게 좋잖아요. 한꺼번에 왕하는 건 손절 때만 왕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루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루한 걸 못 견디고 스몰 스텝을 하는 거를 힘들어하면은 그 여러 종목이나 아니면 여러 섹터를 스프레드 할 때 스프레드 하고 왜 처음에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틀렸으면은 그런 유연성하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면은 아마 물론 한국의 장이 좀 심한 경향이 있지만 미국이나 인도하고 베트남은 다르죠. 인도, 베트남은 나라가 젊은 나라니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몇 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섞여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현상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인도하고 베트남 예전에 2-3년 더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 채권하든지 채권도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이런 유연성과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느 섹터를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역시 채팅창에는 저와 함께하는 형들이 많네요. 지킬 거면 적금하지 왜 투자를 하냐. 적금도 하면 되지. 외롭지 않습니다, 형님들. 적금도 하면 되지. 적금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형님들입니다. 지키지 않을 거면 왜 포트를 구성하고 지키지 않을 거면 왜 몰빵 투자를 계속 안 하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최고의 1년만 해보세요.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아닙니다. 그거 해보시면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왜 공격수가 더 많아요? 손흥민, 이강인, 양민혁, 뭔 얘기하는 거야? 조규성.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계좌가 말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돌아오지가 않아. 왜 손절매 하는데 마이너스 15%라도 누가 그러더라고. 마이너스 30%에서 손절매 얼마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제 생각에는 이 IT나 다른 거 하면서 마이너스 30%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따면 완전 계좌 다 박살 나중에 다시 올라올 힘이 없어요. 짧게 잡고. 그쵸? 예, 그리고 10% 15% 되면 내가 들어간 타이밍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누구 믿지 말고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엑스페이스 지금 얼마야? 지금 2007 얼마야? 2700. 얼마입니까? 2744. 잘 버티는 거예요. 아예 얼마 전에 그냥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언제 2710까지 가지 않았어요? 뭐 그렇지 않았나요? 내 느낌에. 그때도 버텼는데 뭐 2740까지. 다만 이제 섹터별로 차이가 그때보다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느끼는 강도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예요? 다시 하더라도 스프레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프레드. 네. 스프레드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엑스페이스님께서 민주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애드립으로 이렇게 맞아요. 한 겁니다. 끝냅시다. 뭐 이럴 때 뭐 주식 얘기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귀에 안 들어오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끝나고는 여러분 정말 몰래 보는 방송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물개박수 설명해줘야 되는데. 물개박수? 다음에? 클로징벨에서 말씀. 클로징벨. 물개박수 우리 그거. 물개박수는 또 물개박수. 경사가 있어. 경사니까. 우리 가족분들 우리 제작진분이 또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몰래 보는 방송이 재밌는데 부동산 사장님도 몰래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있어요? 맛동산의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 그 맛동산을 맛동산 갖고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좋네. 네. 좋은. 죄송합니다. 양 옆에서 겐세이가 겐세이 또 뭐라고 하겠다. 겐세이라. 내가 아까 나가라고 했잖아. 겐세이. 겐세이. 뭐 좋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요. 맛동산에 있습니다. 우리 홍 소장님께서 부동산 사장님도 몰래 보는 상권 분석의 정석 저희가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오후까지는 조금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10시 지나고 그쵸? 12시 되면서 이렇게 그래도 반등을 많이 해줬네. 얘네 정신 차렸네.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화이팅을 해보면서 이따 오후에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라면서 3시 20분에 같이 종을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이따가 3시 20분에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